네, 주간 브리핑 2부. 변동금리의 역습이 시작된다. 혼합형 대출 역습이 시작된다. 금리 중에서 대략 한 80% 정도가 변동금리.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요 노란 선. 지금 제가 빨갛게 선을 따라 그리고 있는데 이 선의 기울기가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가팔라질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2017년경부터 집을 샀던 사람들, 2017년에 금리 3% 흰색 선이 기준금리니까요. 3%대에서 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갱신의 시기가 오고 있죠. 보통 혼합형으로 많죠. 변동금리가 아니면 혼합형, 5년 고정, 이후 변동되는 요 형태의 대출들이 많잖아요. 그럼 5년 고정의 시기가 지나면 이 사람들도 부담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좀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DSR. 이제 거의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마 DSR 계산기 이런 거 넣으면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LTV를 봤다. LTV. 요 두 가지. DTI는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DTI가 DSR로 좀 변환되는 형태. 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LTV 요거 규제 지역 관련해서 LTV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SR 관련해서는 이 주담대 원리금, 그 다음에 기타 대출 원리금, DTI의 차이는 그전에는 이자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자만 계산해서 해서 대출 금액이 좀 제법 크게 잡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금까지 갚아야 된다. 이 신용대출의 원금을 갚는 기간은 제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본 것 같은데 아마 또 최근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5년짜리가 있더라고요. 5년짜리가 있었습니다. 5년으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대출액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총 대출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 7월달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7월달부터 시행된 건데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DSR 40%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과거에 집을 샀던 사람들 소득과 무관하게 이때 이 시기에 2017년부터 최근 한 5년 동안 이 대출을 받아온 사람들, 이때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을 한 1.5억 정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미 퇴직을 했어요. 소득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시점으로 오니까 야 대출 금액 너 1억 넘어가네? 총 대출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야, 너 대출 금액 1억 넘어가네? 야 DSR 40%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니까 야 니 소득 40%인데 니 소득 한번 이야기해봐. 니 소득 뭐 있어? 한번 이야기해보니까 소득 없는데요. 퇴직했는데요. 국민연금 50만원 받고 있는 게 다인데요. 야 니 소득 대비 이거 대출 너무 많네? 원금 일부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DSR 40% 차주별 요거 부분 때문에 대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지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야 이미 이런 부분들이 계산하고 DSR 40%를 감안하고 계산이 되지만 과거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려고 한다. 그 얘기는 뒤에 있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사람이 신용대출 3,300만 원을 받았은 사람이에요. 전체 연소득은 1억인 사람, 대출은 기존 대출 뭐 1억 6,600 정도가 있고 신용대출, 여기는 지금 신용대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만기를 5년으로 잡고 원리금을 상환하더라. 과거에 DTI만 계산하던 시절에는 요 이자만 계산했어요. 이자만 계산하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자만 계산하면 660만 원, 그럼 남은 대출 금액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더라. 신용대출 받았던 것 나누기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요거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여러가지 DSR 계산기가 있으니까 요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 아니면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지금 갱신을 앞두고 있다는 분들, 혹은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1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1억이 넘는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거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나마 또 뭐 다른 대출이 없으면 낫지만 뭐 신용대출, 뭐 생활 뭐 자금 대출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 자, 요건 대구의 소식인데요. 1억을 빌린 어떤 사람이 캡시에서 올려뒀어요.
보시면 금리가 5.89%예요. 1억에 5.89%. 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거든요. 한 달에 한 50만 원 돈이 그냥 살살 녹아내립니다. 주담대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자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아닙니다. 저축은행마저 퇴짜를 놓는다. 결국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젊은 층들이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 그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자, 가계신용, 은행은 줄고 저축은행은 늘고 얼마나 팍팍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고 튕기면은 이제 2금융권으로 가야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왜?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 뭐 60%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대출을 풀로 받았고 더 대출을 받으려면 여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리는 아주 높더라고요. 1년 일찍 한다면 뭐 주담대 15억 대모 뽑는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내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중소금리, 중소은행, 중소기업 관련된 중금채 금리가 폭등했다. 뭐 4%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 하지만 은행채들 뭐 5%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남겨놨었는데 뭐 중금채란 뭐 어떤 것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놨는데 기업은행에서 중금채 상품을 개인 법인에게 팔아서 그 돈에 마진을 붙여서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 은행채는 저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한 것처럼 거의 4% 조금 안 되는 3.9% 정도 되는 수준 가지고 나왔는데 은행채 4% 후반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마통 연장했는데 금리가 5.8%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요. DSR 40%,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까지만 했는데 2억까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현금반지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에서 2억으로 한도를 늘려놨어요. 근데 1억 밑으로는 DSR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데 1억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 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 받고 싶은데 하면 당장 이거 DSR 적용 받습니다. DSR 40%,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계산을 보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원천징수 9천만원, 신용대출 없이 40년 원리금 균등, 40년입니다. 6% 금리로 하니까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정도더라. 그러면 이거 절반으로 줄여서 소득이 4,500만원 정도 하면 대출 한도가 2억 정도잖아요. 그 대출 거의 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받을 때 요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집으로 입주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변수를 쓸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아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게 되면은 전입 의무가 생긴다. 지금 전입은 안 해야 되고, 나 지금 애들 학교 때문에 요 A라는 집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B라는 집, 요 투자 수익의 목적으로 한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집, 그전에는 전세 금액이 4억이었어요. 근데 2억으로 전세가가 뚝 떨어졌어요. 세입자는 나간다고 해요. 그럼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 한도에 걸려서 못 받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뭐 하여튼 뭐 주담대로 땡겨온다. 그럼 A는 B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뭐 대출 한도가 걸려서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전입 상황이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느냐. 정말 대책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요 부분 전세자금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 지금 좀 위기 상황을 좀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서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은행당 한 5천억 정도 더 쌓아야 된다. 은행들 지금도 아까 은행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5%에 육박하는 이 금리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돈을 더 땡겨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그럼 예금 금리라도 올려라. 은행이 돈 땡기는 게 뭡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기나 아니면 이 예금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렇게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금을 많이 확보하려면 또 어떡합니까? 금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금 금리를 올려줘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은행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기 상황으로 가면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받은 대출이자 이제 2배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주담대에 2017년, 18년부터 이 상승 붐을 타고 특히 수도권 지역이 더 할 것 같아요. 대구는 이때 상승이 그나마 덜 했기 때문에 좀 덜 두드려 맞는다. 이런 느낌인데, 이 수도권 지역은, 아주 한 4, 5년 기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던 무렵, 물론 2019년에 좀 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았다. 5년 고정, 이후 변동.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금리가 3%대였다면 이제는 정말 5% 이상은 각오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변동금리 받았던 사람들 지금 5%, 지금 변동금리 받는 사람 80% 정도 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자의 부담을 받지만 그 전에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합류한다. 고통을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연준 3번 자이언트 스텝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규 코픽스 금리 지금 곧 있으면 발표되죠. 9월 중순 되면 또 발표되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는 이 분위기, 그리고 은행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높아지면은, 야, 이거 정말 3.23%까지 가지 않겠냐. 정말 코픽스 금리 3.23% 정도, 3.2%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 지금 기준금리 2.5%에 지금 코픽스 2.9잖아요. 그럼 얘가 3.2%까지 간다면 이 대출 기본 뭔가요? 이거 기준금리가 우리도 빅스텝을 밟을 여지가 충분히 있겠구나. 그만큼 발판을 만들어 둘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출 요거 지금 이제 전세 금액 막 이제 1억 차이 나던 것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1.5억에서 2억 정도까지 갭 차이 나는 거 아까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막 2억, 2.5억, 3억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1.5억, 2.25억, 5억까지 이 대출 받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가구가 상당수가 있다. 상당수가 저기에 해당이 된다. 대출 건수가 대출이 아니고 전세 거래 건수가 월간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000건? 3,000건? 신고 안 되는 까지 보면 한 3,000건에서 3,000건 곱하기 한 1년 반 정도? 1년, 12개월만 잡더라도 거의 한 3만 가구 정도가 상당수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일 것이다. 네.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 대출, 이 돌려줘야 되는 돈에 대한 대출,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전입 의무 말씀드렸잖아요. 전입 의무를 각오해야 된다. 전입 의무. 주담대를 이거 전세금 반환 대출. 그나마 대구 규제지역 해제되어서 지금 이게 상황이 나은 거예요.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2주택자다? 전세금 반환 대출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숨통 트인 거예요. 단순히 규제지역 해제되고 거래가 일부 조금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의 효과보다는 이런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일부 차단되는 효과는 있죠. 그게 전세금 반환, 좀 말이 전세금 반환 대출이지. 이거 뭐 한 2억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부담은 정말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